셀렉트 문장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SQL 키워드가 select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때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행을 뽑아내는 것을 selection이라고 부르고요.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열만 뽑아내는 것을 projec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2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join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런 이름은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SQL 구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인이죠. 조인은 저 뒤쪽에서 6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때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셀렉트의 아주 기본적인 구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트 구문은 셀렉트로 시작하죠. 셀렉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는 것 같은 구문이 나오는데, 앞으로 SQL 구문을 표시를 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대괄호로 표시된 부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괄호는 무언가를 여러 개 나열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콤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바 있죠. 수직바는 또는의 의미예요. 여기는 이제 아스테리크 있고 뒤에 컬럼이 있는데 아스테리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컬럼이 나오거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 PPT 자료에서 대문자로 쓴 경우가 있고 소문자로 쓴 경우가 있어요.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대부분 SQL 키워드이고, 소문자로 썼다는 것은 테이블 이름이나 열 이름 등 우리가 명명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lect, 일단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죠. 그 다음 distinct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대괄호로 묶여져 있잖아요. 만약에 distinct가 들어가면은 중복된 행을 제거해주고 한 번만 출력되도록 하는 것이죠. distinct 뒤에 asteris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열을 조회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스테리크가 오거나 컬럼들이 콤마로 구분돼서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열들을 조회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셀렉트 구문은 반드시 from 절이라는 걸 포함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셀렉트 문장이라고 부르죠. 문장의 끝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고요. 문장에는 여러 개의 절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렉트 문장이라고 하면은 세미콜론으로 끝났는데 거기에는 셀렉트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절이 있고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셀렉트 문장은 반드시 from 절을 포함해야 되고요. from 절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SQL 문장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SQL 문장을 작성할 때는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제가 예제 코드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작성했는데, 그거는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키워드들은 대문자로 입력했을 뿐이에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전부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전부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SQL 문장은 한 라인에다 적지 않아도 돼요. 엔터 쳐서 여러 라인에다 적어도 되고요. 다만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셀렉트나 프롬 같은 것들을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키워드는 줄여 쓰거나 아니면 줄바꿈해서 쓸 수가 없어요. 중간에 공복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셀렉트 문장을 작성할 때 절 단위로 줄바꿈해서 쓰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절은 대부분 줄을 나누어 쓰고요. 필요하다면은 탭이나 아니면 들여쓰기를 통해서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서 앞으로도 소스 코드가 비슷한 형식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앞에 이렇게 SQL 하고 꺽쇠 그리고 숫자가 붙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입력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부터 SQL 구문이고요. 두 번째 라인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는 SQL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SQL 디벨로퍼라는 거 이용해요. SQL 디벨로퍼에서는 이런 SQL 꺽쇠 같은 프롬프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SQL 디벨로퍼를 실행시켰죠. 오른쪽 아래 메모장에는요, 요번 시간에 작성할 코드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다가 뒤쪽의 내용을 먼저 실행시켜 보고 싶으면요, 먼저 보시고 타이핑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실행시켜 놨는데요, 이렇게 오라클 HR이라고 되어 있는 탭은 요 이름은 접속의 이름이 보여지는 것이죠. 왼쪽에 보면은 오라클 접속이라고 해서 전 오라클 HR이라고 되어 있고, 전 시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정보를 이용해서 접속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창은 새로 띄우시려면요, 위쪽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새로 하나 SQL 구문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 다음에 요 화면은 반드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속과 관련된 것이 뭐가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접속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속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 접속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그 다음에 SQL 구문을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요. 구문을 작성하기 전에 이 부분이 있죠. 빈 영역, 그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행번호 토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행번호 토글 해놓으면은 코드를 입력할 때 쭉 행번호가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몇 항에 있는 코드는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화면에 행번호를 보시고 아, 어디쯤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QL 문장을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죠. SQL 문장 중에서 select 구문입니다. 먼저 SQL 문장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elect first name, last name, salary, 그리고 from을 뒤에 바로 이어서 써도 돼요. employees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죠. 실행은 컨트롤 엔터라고 했어요. 실행이 되는데 소문자로 입력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 줄로 입력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 단위로 줄바꿈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훨씬 더 코드가 읽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소문자로 해도 되지만 대문자로 입력해도 된다고 했죠. first name만 출력해보죠.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시키면은 first name 출력되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가급적이면 빨리 실습에 사용하는 테이블과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열들을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왼쪽 접속 메뉴에 보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접속이 쭉 아래로 펼쳐지거든요.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오라클 HR이라는 접속에 상당히 많은 객체들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테이블이 보여져요? 총 7개의 테이블이 보여지죠. 이 7개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은 employees라는 테이블입니다. 이건 사원 테이블이라고 했죠. 사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것이 departments라는 테이블이에요. 요거는 부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 두 개의 테이블만 열 이름들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겠어요. 열 이름은요, 다시 테이블 옆에 있는 플러스를 employees라는 테이블은요, 아니면 테이블을 직접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테이블에 대한 열 이름, 데이터 타입, 그리고 뭐 널 가능 여부 등을 쭉 설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열들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에도 있죠. employee id는 사원 번호, 사원의 아이디고,
참고로 제 화면에서 이 중간에 이렇게 언더스코어 캐릭터가 있는데 안 보여요. 그 이유는 SQL 디벨로퍼에서 글꼴을 좀 키워서 그러거든요. 글꼴을 키워서 안 보이는 거니까 공백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 전부 다 언더스코어 캐릭터가 있어요. 열 이름에는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왼쪽에는 다 보여지죠. 인플로이 아이디는 사원의 아이디, 사원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rst name과 last name 마실 거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요 그 회사의 이메일인데 뒤에 골뱅이를 제외한 앞에 부분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폰 넘버, 전화번호, 하이어 데이트는 입사일, 잡 아이디는 직무 아이디, 셀러리는 급여, 그 다음에 커미션 PCT는 보너스율. 보너스율은 넘버 타입에 2,2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두 자리인데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0이 되겠죠. 매니저 아이디는 매니저의 사원 번호,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부서의 아이디, 부서의 번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인플로이즈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있는 열 이름들은 가급적 빨리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교재에서 많은 구문들이 여기 있는 테이블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엔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입니다. 디파트먼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한 정보도 보여지죠.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 캐릭터가 안 보이지만 다 있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부서의 아이디, 부서 번호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은 부서 이름, 그 다음에 매니저 아이디와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는데, 로케이션 아이디는 로케이션 즈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로케이션 즈라는 테이블에 로케이션 아이디를 참조해서 값이 넣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아이디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인플로이 아이디를 참조해서 들어가요. 언뜻 보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매니저 아이디가 인플로이 테이블의 매니저 아이디와 같은 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예요. 부서의 매니저는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원 번호를 가져다 써야 되고, 이게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친 매니저 아이디는 어떤 사원의 상사의 사원 아이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니저 아이디도 어쨌든 간에 사원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인플로이 테이블의 매니저 아이디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 매니저 아이디하고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두 개의 테이블, 디파트먼트, 인플로이, 여기에 있는 열 이름들 가급적 빨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워볼까요? 다 외웠죠? 똑똑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키워드는 나눠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셀렉트를 뭐 SLE 이렇게 줄여서 쓴다든가 에러 나죠. 아니면은 공백 띄고 CT,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죠. 키워드는 줄여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눠 쓸 수도 없다는 거. 저는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절 단위로 줄바꿈해서 쓰고, 때로는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코드를 보기 좋게 만들면은 나중에 오류도 찾기 훨씬 쉽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이번 구문은 셀렉트 다음에 아스테리크가 온 거예요.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열 정보를 뽑아주세요 이겁니다. 실행시키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모든 열 정보가 보여지죠. 인출된 행의 수는 27개, 그리고 열은 4개.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employees라는 테이블, select all from employees 테이블도 보죠. 실행시키면은 employees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죠. 이거는 현재 여기엔 50개 행이 인출됐다고 나오지만요, 실제 이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쭉 더 내려보면은 더 많이 나오죠. employees 테이블은 총 107개 행 들어있습니다. 열 정보는 오른쪽으로 스크롤하면 다 보여지죠. 이렇게
모든 열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아스테리크다 는 거죠.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틈틈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같이 실행시켜 보세요. 동영상 플레이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보면서 코드를 익히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같이 타이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다고요?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아스테리크 대신에 셀렉트 뒤에 열 이름을 직접 표기하는 경우죠. 나는 부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위치 아이디, 로케이션 아이디를 출력해 주세요. 어디로부터?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로부터. 실행시키면은 해당하는 열들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다른 거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얘를 인플로이즈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실행시키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인플로이즈 테이블에는 디파트먼트 네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이디도 없어요. 어떤 열들을 직접 셀렉트 뒤에 명시하려면은 그 테이블에 있는 열들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이즈 테이블로부터 디파트먼트 네임과 로케이션 아이디를 찾으려고 하면 에러 난다. 제대로 하려면은 디파트먼트 네임과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는 테이블 이름을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 이름을 지정할 때 반드시 순서대로 열 이름을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로케이션 아이디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을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는 셀렉트한 순서대로 되죠. 이렇게 13, 14 라인을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로케이션 아이디가 앞에 나오고 디파트먼트 네임이 2개 나오는 거죠. 만약에 10, 11 라인을 실행시키면요. 요 10, 11 라인 실행시키면은 디파트먼트 네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아이디가 뒤에 나오는 거죠. 셀렉트 뒤에는 아스테리크가 오거나 내가 찾고자 하는 열의 이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마이너스 2개를 입력했는데 마이너스 2개는 오라클 SQL에서 주석이에요.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의 아이디와 급여 정보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요, 요 주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글자 색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주석 색깔이 좀 진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잘 보이죠. 자,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의 아이디와 급여 정보를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 입력해서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화면만 바라보면 재미없거든요. 직접 코드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세요. 지금 네, 작성해 보죠. 셀렉트 사원의 아이디, 사원의 아이디는 인플로이 아이디죠. 인플로이 아이디, 그 다음에 급여는 셀러리입니다. 가급적 빨리 열 이름을 외워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from 사원 테이블은 인플로이즈라죠. 인플로이즈 하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의 아이디와 급여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그 다음 내용 보죠. 이번에는 기본 표시 형식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이어데이트는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제가 사원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급여를 출력했는데 다른 내용 한번 더 출력해 보죠. select first name과 샐러리를 출력합니다. 실행시키면은 실행 결과를 좀 확대해 보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first name, hire date, salary. 많은 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왜 집어넣냐면은 이 세 개에는 타입이 다 달라요. first name은 문자, 그 다음에 hire date는 날짜, 그 다음에 salary는 숫자거든요. 이것들이 정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first name은 이 보는 것처럼 글자들이 왼쪽 정렬되어 있죠. hire date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정렬 방식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요. 이 왼쪽 정렬입니다. 문자와 날짜는 왼쪽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날짜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이름들이 셀렉트 뒤에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소문자로 입력했어도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이 값들이 어떤 열인지 표시하는 이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쳐볼게요. 빨간색 박스 친 이 부분을 열 헤딩이라고 불러요. 열 헤딩은 항상 대문자로 표시가 돼요. 물론 뒤에서 열 별칭이라는 걸 통해서 소문자로 표시되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열 헤딩은 항상 대문자로 표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간단한 연산자를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select first name, first name 출력하고요, last name도 출력하고요, 샐러리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샐러리를 10% 인상된 샐러리로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샐러리 플러스 샐러리 곱하기 0.1 하면 되겠죠. from employees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10% 인상된 급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뭐 플러스,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플러스는 덧셈일 거고 아스테리크는 곱셈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눗셈도 있죠. 이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덧셈, 패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작성할 때 괄호를 이용해서, 소괄호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또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말입니다. 지금은 복잡한 수식이 안 들어가지만요, 나중에는 셀렉트 구문에 꽤 복잡한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셀렉트 구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괄호를 이용하면은 연산의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SQL 구문을 실행하다 보면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employees table에서 조회를 할 겁니다. select first name, 그 다음에 department ID, 부서 ID죠. 그 다음에 commission PCT, 보너스율이에요. 해보면은 이렇게 SQL 디벨로퍼에서는 이 널이라고 돼 있고 앞뒤에 괄호가 묶여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SQL 디벨로퍼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라클 설치한 다음에 HR 계정을 초기화했었잖아요. 그때 사용했었던 것이 SQL 커맨드 라인이라는 거거든요.
HR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죠. con HR 하고요. 똑같은 코드죠. select first name, department ID, commission PCT. 여기서 엔터 치면 이렇게 숫자가 2가 붙어요. 교환에 있는 SQL 꺽쇠 숫자 2 이런 것들은 SQL 커맨드 라인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한 것 뿐이에요. from employees 하고 실행시키면 여기서는 그냥 엔터만 쳐도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커미션 PCT가 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널 값입니다. 그런데 SQL 디벨로퍼에서는 쌍따옴표가 직접 붙어있는, 그러니까 널 스트링이라고 한 것과 널과의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널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널은 그냥 널이에요. 널. 아무것도 없는 거. 널은 이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정되지도 않았고요. 알 수도 없어요. 게다가 숫자 0이나 문자 공백 아니면 널 스트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참고로 널 스트링은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널 스트링 그러는데, 널 스트링은 쌍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말해요. 공백은 명확하게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얘네들과 널은 전혀 다른 거죠. 널은 연산이 안 됩니다. 무조건 연산이 안 돼요. 널이라고 그죠? 널은 널이에요. SQL 구문을 작성할 때 제가 디파트먼트 ID 커미션 PCT를 열 이름에 포함시킨 거는요, 디파트먼트 ID와 이 커미션 PCT에는 널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서 ID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킴벌리라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커미션 PCT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요, 여기 한 번 더 없죠.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커미션 PCT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잡 언더바 ID, 직무 ID를 표시했어요. 직무 ID를 표시하고 실행시켜 볼까요? 출력하면요, 커미션 PCT가 값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 다 SA가 붙어요. SAMAN, SAREP. 이가 다 뭐냐면요, 영업사원들이죠. 세일즈, 예, 약자예요.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 이런 사람들이어서 영업 직무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영업을 잘했냐에 따라서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널이잖아요. 널이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예 커미션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열 별칭에 대해서 보죠. 셀렉트 구문을 작성할 때 열 이름 뒤에다가 as 이용해서 이렇게 열 별칭을 달 수 있어요. 근데 as는 꼭 넣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공백만 띄고 열 별칭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 별칭은 굳이 영문일 필요는 없어요. 한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열 이름이 열 별칭을 갖는데, 열 별칭을 가질 때는 공백, S 공백,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공백 뒤에 열 별칭을 갖게 하면 되는 거죠. as는 생략 가능한 거니까 넣든 빼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실행시키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기 보시면 열 헤딩이 달라지죠. 열 헤딩이 요렇게 내가 지정한 열 별칭으로 바뀐다는 거죠. 열 헤딩에 쌍따옴표를 묶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열 헤딩이 대소문자를 구분되게 하거나 아니면 공백을 포함해야 될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셀러리 곱하기 12는 애뉴얼 셀러리로 할 거예요. 연봉? 그렇죠?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employee name,
애니얼 셀러리 대소문자 구분이 되죠. 흔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쌍따옴표 묶으면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고 또 공백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열 별칭에. 열 엘리아스였어요. 이번에는 리터럴 문자 스트링과 연결 연산자 개념인데요.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하죠. 셀렉트 절에 포함된 리터럴은 문자 표현식 또는 숫자입니다. 셀렉트 절에 포함된 리터럴이 뭐예요? 리터럴은 값이에요. 값이라는 거죠. 자, 날짜나 문자 값은 단일 인용 부호, 싱글 쿼테이션 마크라고 그러죠. 쌍따옴표로 묶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숫자 리터럴은 단일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각 문자 스트링은 리턴된 각 행에 대한 결과라고 했어요. 셀렉트 문장이 실행된 거는 한 행씩 출력이 되죠. 근데 열들을 다 문자열로 이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수직바 2개입니다. 수직바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거, 원사인이 있는 거죠. 그거를 쉬프트키 누르고 누르면은 입력되는 거죠. 이 코드는 first name과 last name, 그 다음에 콧다음표 S 셀러리 is 달러, 그 다음에 셀러리까지 묶어주는데요. 중간에 first name과 last name 각각의 값수 사이에는 공백이 하나씩 더 있죠. 이렇게 공백. 여기는 여기 헛다음표를 묶기 위해서 헛다음표를 앞에 하나 더 두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죠. select first name 수직바 2개는 값을 연결해 준다고 했죠. 그냥 헛다운표로 문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만 하고 출력해 보죠. as 프로이스 디테일즈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요,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공백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뭐도 같이 붙일 거냐면요, 다시 공백. 문자를 만들 때 쌍따옴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쌍따옴표 만들면 에러 발생하죠. 문자를 나타낼 때는요, 쌍따옴표가 아니고 헛따옴표예요. 헛따옴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 변칭에 대소문자 구분되거나 공백을 포함되게 할 때는 쌍따옴표예요. 얘네들은 가끔 열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이 대소문자 구분될 때 쓰기도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값을 즉 문자나 날짜 값을 표현할 때는 항상 헛다운표로 묶어요. 파이썬은 쌍따옴표로 묶던 헛다운표로 묶던 다 문자열인데 SQL은 문자는 헛다운표로 묶어요. 한자가 되든 여러 자가 되든. 날짜도 헛다운표로 묶고요.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셀러리까지 출력할 수 있는데요. 그래, 나는 누구누구의 급여는 얼마예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백 아래다가 누구누구의 셀러리 is 그 다음에 달러 표시해서 얼마예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구문이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나 넣을 거라면요, 누구누구, 예를 들어 스티븐 킹즈 누구누구의 셀러리는 얼마에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헛다운표 하나 더 넣고 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헛다운표 2개는 널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널 스트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헛다운표를 하나 표시해 주려면은요, 헛다운표를 연달아 3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누구의 셀러리는 얼마 이렇게 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문자를 이어주는 연산자를 살펴보면서 뭐까지 같이 설명했냐면은 문자는 단일 인용 부호 안에 있어야 된다. 숫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날짜도 단일 인용 부호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단일 인용 부호, 즉 콧다운표를 표현을 하려면은 연달아 3개 찍어줘라 이거죠. 알겠죠? 다음은요, 중복행과 디스팅크트라고 했어요. 셀렉트 구문이 디스팅크라는 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elect department ID 이렇게 있죠. from employees. 여기에 보면은 부서 번호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출력하지 않고 나는 한 번만 출력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distinct라는 키워드입니다. distinct 이렇게. 그럼 한 번만 나오죠. distinct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요, 한 행의 모든 열값이 다른 행과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distinct department ID 하고 여기다가 셀러리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은 부서 번호도 같아야 되고 셀러리도 같은 경우만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행위 수가 74개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좀 애매하죠. 어떤 것이 부서 번호와 셀러리가 같은지 잘 구분이 안 되죠. 디스팅크트는 그 뒤에 여러 개의 열 이름을 나열할 수 있지만 그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ow num, row id 라는 의사열 슈도 컬럼에 대해서 볼 경우가 있는데, 슈도 컬럼은 실제 테이블을 정의할 때 만들지 않았지만은 마치 열 이름처럼 쓸 수 있는 가상의 열들을 말해요. 여기 보면 인플로이즈 테이블에 로우 넘이나 로우 아이디란 열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로우 넘이나 로우 아이디라는 컬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select row id row num 인플로이 아이디는 원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rst name 얘네들을 출력해 보죠. 인플로이즈까지. 로우 넘이나 로우 아이디는 실제 테이블엔 없지만은 마치 있는 열처럼 쓰는 거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가 보여집니다. 로우 아이디, 로우 넘. 먼저 로우 넘은요, 셀렉트한 결과에 1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주는 것이 로우 넘이고요. 로우 아이디는 그 행 데이터가 있는 일종의 주소값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슬라이드에 로우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로우 아이디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처음 6자리는 데이터 객체 번호, 데이터 오브젝트 번호라고 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테이블도 객체예요. 테이블들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 테이블에 고유한 번호가 있겠죠. 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3자리는 상대적인 파일 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 6자리는 블록의 번호, 그리고 마지막 3자리는 블록 내에서 행의 번호인데요. 얘네들이 조합이 돼서 일종의 데이터가 있는, 즉 그 행 데이터가 있는 주소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행의 주소를 반환하는 게 로우 아이디. 잘 쓰진 않아요. 데이터를 검색할 때 제일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이 로우 아이디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로우 아이디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로우 넘은 행번호죠. 로우 넘은 자주 쓰여요. 셀렉트한 결과에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준다는 거죠.
셀렉트 구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제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타이핑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같이 타이핑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제 화면만 보고 수업을 받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밌다고요? 그럴 리가.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SQL 셀렉트 구문들에 대해서 봤어요. 셀렉트 구문이 어떻게 됐었죠? 문법이 이렇게 셀렉트 다음에 디스팅크트가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가 오거나 아니면 열들이 오거나, 열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올 수 있죠. 콤마로 구분돼서. 물론 필요하다면요 열 별칭도 넣을 수 있고요. 열 별칭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열 별칭으로 열 헤딩이 만들어지고, as 또한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안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셀렉트 문장은 반드시 from 절을 가져야 돼요.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온다. 라인의 맨 끝에는 세미콜론. 그 다음에 SQL 구문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물론 열 별칭을 쌍따옴표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열 별칭이 대소문자 구분되게 하거나 공백을 포함되게 할 경우라는 거. 그 다음에 문자나 날짜는 헛따옴표로 묶어요. 헛따옴표로. 쌍따옴표로 묶으면 안 돼요. 쌍따옴표는 이렇게 열 별칭을 묶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SQL 셀렉트 구문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 제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좀 쉬었다 하죠.